내가 만약에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4,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이 편의점엔 1,000원에 파는데 얘네 왜 4,000원에 팔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우입니다. 오늘은 장사의 기본기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으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격 정하는 거 되게 어려우시죠? 내가 가져오는 물건을 내지는 내가 만들어낸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할 것인가 라는 가격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어려울까요? 가격을 정하는 게. 가격을 정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뭐 사무실이 있다면 임대료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직원이 있다면 뭐 직원들의 인건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기타 들어가는 비용들, 그것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을 책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격을 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준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상품의 가격이라는 거는 내 중심으로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격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소비자들이 가격을 정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이미 있어요. 내가 소비자라는 가정하에서 결국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상품에 대한 가격은? 아니 뭔 헛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를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 그런 문의가 제일 많아요. 가장 많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A라는 물건을 내가 1,000원에 가지고 오는데 이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이 왜 잘못된 것 같냐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제품의 가격을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시장 가격이에요. 이 시장 가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 물컵이 있어요. 얘는 상호명이 나와서 제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을 판매하려고 찾아봤더니 인터넷에서 A라는 판매자, B라는 판매자, C라는 판매자가 다 2,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2,000원에 팔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A도 B도 C도 다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1,500원에 판매를 하면 잘 팔리지 않을까요? 대박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팔면 가격 경쟁력도 충분하고 좋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판매자, B라는 판매자, C라는 판매자가, 이 세 명의 판매자가 다 바보일까요? 그 A, B, C라는 판매자가 다 바보여가지고 그 제품을 2,000원에 팔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저는 물건을 1,000원에 가져와서 1,500원에 파는 거다. 그 사람들은 2,000원에 팔아가지고 1,000원 남기지만 나는 1,500원 팔면 500원 남길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A라는 컵을 1,500원에 인터넷에 올리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A, B, C라는 판매자가 컵을 1,000원에 올려버려요. 뭐 새로 들어오네, 야 너 한번 죽어봐 이러고 1,000원에 내지는 막 900원, 800원에 물건을 올려버려요. 그럼 나는 물건을 이미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사왔는데 물건 겨자먹기로 막 더 다운당하게 팔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경쟁이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거는 유통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미 형성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 컵은 2,000원을 팔겠다라고 그들끼리 암묵적으로 다 가격을 정해 놓은 거예요. 정해놓고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계속 뭐 몇 년을 팔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와가지고 1,500원 물건을 딱 올려버린다? 그러면 그냥 쟤 죽으라고 1,000원에 900원에 800원에 올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A, B, C 이 세 명의 판매자는 많이 남겨먹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통을 하시면서 내지는 물건 판매를 하시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 자체를 내가 무너뜨려가지고 내가 많이 팔아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잘 팔고 있는데요, 많이 남기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겨먹고 장사를 하고 계신다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이미 잘 팔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잘 하셨던 분들한테 정말 수많은 공격을 당해가지고 금방 죽으실 거예요, 아마. 이 유통 쪽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생초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가격만 가지고 내가 뭐 단가 낮춰가지고 물건 많이 팔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 가격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가격 가지고 장난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내 살 깎아가지고 막 경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혈 경쟁 하시면 100% 손해보는 거는 신생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격으로 장난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당부 아닌 당부를 좀 드리네요. 자, 이렇게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제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제 이건 여담인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의류 브랜드에 들어가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의류 브랜드의 유통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의류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할 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대요. 만약에 그 브랜드에서 20만원짜리 의류를 팔겠다라고 하면 백화점에 납품해가지고 20만원짜리 의류를 백화점에서 정가에 팔아요. 정가의 한 30% 정도를 판매 소진을 하는 거예요. 만약 100벌이라 그러면 한 30벌 정도를 백화점에서 팔겠다, 정가 주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대리점 내지는 뭐 대형마트 이런 곳에서
한 20, 30% 정도 세일을 해서 한 30% 정도를 판매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30벌 정도를. 그러고 나면 한 40벌 정도가 남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아울렛,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이런 곳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런 곳에다가 판매를 또 한 30%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벌 정도를 또 그렇게 팔겠죠? 근데 그럴 때는 할인율이 뭐 50%에서 90%막 이렇게 육박을 해요. 그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팔겠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해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또 10벌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10%. 그 10%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나머지 10%는 어디 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땡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소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5에서 10% 정도를 처리를 한다고 계산을 한대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한대요. 그게 이제 의류 브랜드들이 실제 유통 채널에서 유통을 할 때 그런 정도의 계산을 하고 물건 자체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게 팔아도 실제 돈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게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소상공인이니까.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유통 채널에 따른 가격이에요. 유통 채널에 따른 가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쉽게 뭐 예를 들자 그러면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커피 전문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내가 이제 커피를 한번 팔아보겠다라는 입장이 된 거예요. 이 경우를 본다 그러면 유통 채널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커피를 파는 곳은 몇 군데 있잖아요. 뭐 프랜차이즈 상점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상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커피를 팔죠. 이런 식으로 커피를 파는 채널들이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유통 채널이거든요.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느냐, 내가 스스로 판매하느냐, 편의점에 판매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유통 채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스벅에서 파는 커피 한 잔이 얼마 정도 하나요? 대략 한 4,000원 정도 하나요? 4,000원, 뭐 4,000원 좀 넘나요? 그 정도 할 거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파는 그런 커피숍, 작은 커피숍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충 가격이 뭐 2,000원, 2,500원 그 정도 될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편의점 커피라고 하면 대부분 다 1,000원 정도 하죠. 1,000원 정도 가격에만 팔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스타벅스는 4,000원쯤에 팔고, 우리 개인적인 샵은 뭐 2,500원 이 정도에 팔고 있고, 그리고 편의점은 1,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 곳에서 커피를 다 마시면서 이 가격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내가 만약에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4,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이 편의점은 1,000원에 파는데 얘네 왜 4,000원에 팔어? 이거 좀 문제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반대로 편의점 가가지고 1,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이거는 뭐 수박 커피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얘는 4,000원 받아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커피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유통 채널에 따라서 가격이 내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커피를 팔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 스타벅스 커피를 팔겠다라고 하면 뭐 4,000원에 파는 것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샵을 여러 가지 팔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뭐 2,000원, 2,500원 이렇게 파는 것이고, 편의점에 팔겠다라고 하면 1,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미 내가 커피를 팔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내가 커피를 판매할 곳에 따라서 커피의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커피를 팔겠다는 입장에서 실제 커피를 받아와서 얼마에 팔지? 라고 생각하는 건 유통 채널을 먼저 생각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판매 채널을 생각해보지 않고 내가 당장 얼마에 팔지? 생각하는 게 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격은 유통 채널에 따라서 정해진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가격 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제일 처음에 1,000원의 물건을 가져와서 얼마에 팔아야 될까라고 물어보는 게 제가 좀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경쟁사가 실제로 그 물건 1,300원을 팔고 있는데 내가 물건을 1,000원에 가지고 왔어요. 1,300원 주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그 상품을 팔았을 때 수수료 나가고 부가세 나가고 또 이래저래 부대 비용 나가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장사해서 남는 것 같은데 실제로 뒤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장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하시면 먼저 사입을 하지 마시고, 사입을 하기 전에 이 물건들을 경쟁사들이 얼마에 팔고 있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 비슷한 판매 가격대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가격대에서 크게 막 비싸져 버리면 판매하기가 힘들고, 크게 낮은 제품들은 제품의 뭐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제품 자체가 안 좋거나 이런 경우니까, 그 형성된 가격대에 내가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하면 물건을 먼저 가져오기보다 그 가격대에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신 다음에 판매도 될 것 같으면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를 하시고, 그 가격에 팔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안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물건을 제작해가지고 판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또한 위에 두 가지 방법들 한번 보셔가지고 실제 판매 가격들 좀 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팔려는 가격에 물건을 만들 수 있으면 파시는 건데, 그 가격에 내가 못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못 파시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한번 책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사의 기본기에서 제품, 가격, 타이밍 이 중에 마지막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쉽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